안녕하십니까.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강여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교육청 고교 학점 제23년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22년에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모든 일반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고 2교까지 포함해서 일반고 100%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구학교는 현재 6교, 부산 강서고, 주례여고, 동주여고, 부산 사대부고, 경남여고, 해운대여고 6교가 운영 중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선도학교가 내년에는 준비학교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선도학교에는 저희들이 학교 교당 지원 예산을 학교의 학급수에 따라서 2,900만 원부터 3,80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연구학교에는 여기 추가해서 2,00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전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1학년도에는 부산진 선도지구를 든든해진으로 운영했고요. 올해 22학년도에는 사하 선도지구 사하 키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북구 사상구에 선도지구를 한 곳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선도지구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과나 소인수 과목에 대한 수업 콘텐츠도 개발하고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과 연계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컨설팅을 하는데 입학사정관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학습 클리닉도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나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은행 등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든든해지는 부산진 선도지구에서 MOU를 체결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은 올해 사하 키움, 사하 선도지구에서 MOU를 체결한 장면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과 교육감님, 진구청장님, 사구청장님을 모시고 이런 MOU 체결하고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학생들에게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이 오셔서 실제 대입 관련해서나 학업 설계 관련한 안내를 해주셨고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뇌파 검사를 하여서 자기 주도 학습 클리닉을 해주는 프로그램, 이것도 뇌파 검사를 하는 기기를 학교에 들고 오신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학업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죠.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나 봐요. 아주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는 더 밀착형으로 고교학점제를 지원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우린 다른데 왜 똑같은 걸 들어야 하죠? 제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안 되나요? 학생들이 관심 없는 과목을 가르칠 때 동기유발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고민에 고교학점제가 답합니다.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뭐야? 궁금하셨다고요? 간단하게 말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로에 맞는 과목 설계로 다양한 수업을 받으며 학점을 쌓아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2년 사하구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뭐예요?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 대학교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학교 공간 조성 사업도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학교 전체 공간 조성 사업이고 또 하나는 교수 학습 환경 구축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1번에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대략 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올해 21교가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일반고 21교는 23학년도에 실당 3천만 원으로 한 평균 10억 정도 드리고 학교당, 그다음 작년에 구축한 학교들은 올해 이제 1, 2월에 완공이 될 텐데요. 24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 공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공용 공간, 생활 공간 이런 공간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가령 홈베이스라든지 또 학생 휴게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또 큰 대규모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나 소규모 강의실, 또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카페, 학생들 동아리실 이런 공간들도 학교에 있는 모든 실을 다 조사해서 겹치지만 않으면 많은 부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24학년도 말까지 하면 일반고 모든 학교에 이 학교 공간 사업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공간 조성을 하고 나면 그 학교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교과교실제 사업이 변형된 형태라서 예산 지원은 교과교실제로 갑니다. 그 공간을 구축한 이후에 실 관리를 위한 보수비, 유지 보수비, 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비. 실제 실만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학교 사례를 보면 그 실에서 학생들의 수업 활동이 변화가 되고 또 학생들이 버스킹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 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또 그런 운영비를 들여야 가능한 것이라서 그런 운영비도 평균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 구축 사업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한 실당 한 5천, 6천 정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 이것은 이제 주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것이겠죠. 온공교실이나 바로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스튜디오, 또 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수강실, 온라인 수강실 이런 것들을 구축한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자습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강 학습실도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실에 대해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교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드리기도 하니까 내년에 신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환경 구축 사업은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공간이 바뀌면 수업도 바뀌고 학생들이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도 바뀐 공간에서 아주 즐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바뀐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라운드형 테이블에 모여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죠. 이 테이블이 약간 가변형이라서 이 가운데로 선생님이 들어가서 학생들 개별 지도도 가능하고 교실에서 테이블 모아서 했다가 흩어졌다가 하면 되지 싶지만은 또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라운드형 테이블에 앉는 순간 토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변화가 수업을 바꾼다는 것 인식하시고 한번 이런 공간의 변화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실은 온라인 수강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처럼 되어 있죠. 카메라도 있고 또 여기서 실제 앞에 보면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마이크로 실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송출하실 수 있고 또 추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얼굴을 찍는 그런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밖에는 지금 스튜디오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방음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은 보통 학교에서 한 반칸 정도에 설치를 합니다만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몇 천만 원 드립니다. 이런 실이 하나 세팅이 되어 있으면 기존 방송실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또 선생님이 수업을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쓰기도 하고 또 홈베이스로 쓰기도 하는 공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뒤쪽 편에는 학생들의 사물함이 있는 홈베이스고 여기 앞쪽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자습하는 공간입니다. 그 앞에 왼쪽 모서리로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교실 앞입니다. 옛날 나무 문 보이시죠? 교실 앞에 있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홈베이스 겸 휴식 공강 학습실입니다.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죠. 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한 명씩 자유롭게 비는 시간에 앉아 자습을 하고 그 다음 그 초록색 보이시는 곳은 소파입니다. 여기 앉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의 개념은 꼭 정독실 이렇게 닫힌 공간은 싫어하더라고요. 열린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홈베이스에서 본인 책도 편안하게 가지고 올 수 있고 저 뒤쪽으로 멀리 보이는 연두색 문 있죠. 저기는 학생들 탈의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닫힌 공간이 아니고 저기서 옷 갈아입고 그 옆에 보면 집처럼 된 데가 또 소파입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근데 사실 잘 안 앉아있고 모두 드러누워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마주 앉아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죠. 마주 앉아 공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생각에는 한 명씩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선생님들이 이 실 관리한다고 참 고생하셨는데 마주 앉으면 자동 토론이 됩니다. 거기 동그란 방석로인데 거기도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는 공간으로 잘 쓰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책꽂이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올라가 있죠. 거기가 평상입니다. 그런데 온돌 평상입니다. 거기 학생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싫으실 수 있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여기서 담소도 나누고 거기 온돌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하게 엉덩이를 뜨뜻하게 지지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학교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바닥만 있고 어디 앉을 공간도 하나 없고 하면 학생들이 얼른 학교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교에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 온돌마루 있는 여기도 역시 복도입니다. 교실 바로 정면에 있는 그래서 뭐 외진 구석도 아니고 그런데도 학생들은 이런 데서 편안하게 친구들이랑 앉아서 누워서 서로 기대어서 담소를 나누고 또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고 회의할 학생들은 회의 토론을 합니다. 자유로운 학교를 공간이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펼쳐지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부산같이 대규모 도시에서는 사실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시골의 농어촌 학교에 가보면 정말 5명, 10명 선생님들이 있는 데는 주요 과목 선생님들도 안 계시는 그런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대부분의 과목 선생님들을 다 배치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 불가피하게 폐강시켜야 되는 과목 이런 것들은 학교 간에서 인근 지역 2-3개 학교가 연합해서 학교 연합형으로 과목을 개설하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도 몇백 개 강좌가 개설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에 선택 과목이 적었을 때이고 지금은 학교마다 선택 과목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플러스 교육과정은 축소하는 게 맞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 멀리 있는 학교까지 뭐 10km 이상 떨어진 학교까지 그 수업을 들어간다는 것도 부담이고요. 물론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또 이게 플러스 개념이잖아요. 추가 이슈란 말이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플러스 교육과정이지, 너무 경쟁적으로 플러스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한다든지 학생들이 또 플러스 교육과정을 너무 많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교육 시장에서 컨설팅 하는 분들이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을 꼭 신청해 들어라, 이런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보고 무슨 과목 들었느냐, 그 과목 꼭 플러스에 신청해서 들으라 하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왜 그 과목을 개설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다 들으면 우리는 개설 안 합니다 해도 플러스로 그런 것을 개설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학교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 과목을 폐강시켰으니 참 개설해주고 싶은데 학생이 3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걸 개설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옆에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개설하는 것이 플러스 교육과정입니다. 내년에 100개 정도, 그러니까 학기별로 한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교실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개설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강사를 모집하고 과목을 개설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플러스로도 모두 폐강되었으나 이것은 꼭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뭐 대체로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뭐 이런 외국어 과목들이 좀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나 학교 간에도 개설이 안 된 과목을, 그래서 바로교실도 우리는 많이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개설을 해보니까 학기별로 한 10개 강좌 정도 개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바로교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온라인이니까 어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지만, 이건 역시 추가 있으잖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학습적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내 진로를 위해서 나는 꼭 필요한데, 내가 스페인어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인근에 스페인어가 개설이 안 된다, 이런 특이한 과목들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교실을 통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 바로교실 강사를 모신다는 공문도 보내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만 가르치기에는 참 아깝다, 내 역량으로 부산시 전체 학생들을 꼭 가르쳐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바로교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평일 야간도 하고 토요일도 합니다. 선생님이 개설 시간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바로교실 강사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온공교실입니다. 바로교실하고 유사한데요. 이 온공교실은 소규모 교육 소외 지역을 위한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서도 제일 외곽에 있는 학교, 교육 소외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규모가 아주 적은 학교들, 1학년 전체가 100명 미만이다, 이런 학교들이 몇 학교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시고 애사를 부려도 개설을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교사의 인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학생들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학생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2명, 3명밖에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그러나 나는 꼭 듣고 싶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온공교실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개성고하고 센텀여고에 먼저 스튜디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를 거점 센터로 해서 거기 개성고 센텀여고에는 스튜디오가 방송국 수준으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대형 스튜디오도 있고 소형 스튜디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8개의 회원 학교로 수업을 송출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시간 송출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과중에 해주면 제일 좋겠다 해서 일과중 수업으로 넣어서 한 학기에 한두 과목은 일과중에 운영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 8교하고 시간표를 조정하고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아주 힘들죠. 일과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게.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결국 해서 한 곳에서는 이 수업을 송출하고
또 저쪽 반대 회원학교에서는 그 시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공동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수강자 선정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장면입니다. 왼쪽 사진은 화면에 보이는 학생들이 회원학교 학생들입니다. 회원학교 학생들이 지금 앞에 거점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온공교실은 같이 개설을 해도 되고 아니면 회원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수업을 따로 별도로 개설해도 됩니다. 가령 독일어를 똑같은 독일어 원인데 센텀여고 학생들만을 위한 독일어를 개설하고 또 영도여고, 남고, 광명고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를 개설하고 똑같은 동일한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서 성적 산출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온라인 수강실입니다. 부산 남구에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유사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부스 안으로 다 한 명씩 들어가서 수업을 듣게 되고 거기 책상 위에 있는 게 노트북입니다. 지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1인 그 탭이 지급이 돼서 필요 없을지 몰라도 초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도 학생들별로 마련을 해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자, 공동교육과정하고 유사한 게 학교 밖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안에 묶어서 같이 운영해 오다가 올해 9월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 있고 학교 밖 교육이 있다. 학교 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교나 타교나 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교육과정, 바로교실, 온공교실 등은 학교 간 교육과정으로 구분을 했고 그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대표적인 게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교육과정 협력대학, 서머 윈터스쿨은 학교 밖 교육으로 학교 내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협력대학은 그 중에 예술, 체육, 창의, 융합 등의 과정을 학기 중에도 1, 2학기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도 2번 해서 연간 총 4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4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니까 한 학기당 6개 정도 강좌 개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서머 윈터스쿨은 방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개설되는 것인데 계속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이거든요. 일주일간 그 프로그램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는 일종의 진로체험인데 학생들이 점점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지 수강 신청이 경쟁률이 보통 평균 3대1인데 아주 50대1, 100대1까지 가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그 대학에서 읽고 심사하셔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이게 서머 윈터스쿨하고 고교협력대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진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무대에서 공연하는 학생들이죠. 공연 실습이라는 과목입니다. 실제 대학에 가서 이런 연기나 뮤지컬에 관련된 걸 배우고 실습을 다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카메라를 들고 있죠. 영화 제작 관련된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이 물론 학교에도 방송부를 하면 이런 기구를 만질 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자재가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기자재를 만지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주 학생들이 만족스러워 하는데 또 전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더 만족도가 협력대학은 그냥 만족도가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그 다음 옆에는 항공 관련한 항공 정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 연수, 그 다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연수는 가급적 수준별로 하려고 운영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신학기가 되면 그냥 기초과정으로서 고교 학점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하고 오늘 연수처럼 이렇게 심화 연수는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이라든지 학교에서 필수 요원들은 전문가 과정을 꼭 또 참석하도록 해서 많은 연수를 통해서 이 힘든 일을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연수 내용 분야에 보면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교육 과정만 알아가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표 작성, 교육과정 편성뿐 아니라 진로 디자인, 학기제, 학교 문화 혁신, 공간까지 다 연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이 다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고 이거는 학교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도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 필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난 연구선도 학교 합동 워크숍도 했고요. 컨설팅도 1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난 고교 학점제 이해를 제고를 위해서 학생 대상 연수도 하고 학부모님 연수도 코로나 시국에는 온라인으로 계속했지만 올해는 3차에 걸쳐서 하면서 마지막에는 오프라인 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교양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또 연수를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시간표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강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계약제 교원 인력 풀에 물론 있지만 여기 또 고교 학점제 사이트입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든 고교 학점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 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 교강사 인력 풀을 만들어 두고 대학에서 추천하는 강사님들, 교사 자격 가진 분도 있고 혹시 없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격 가진 분들로 되어 있고 정말 구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자격 없는 분도 코티칭 해서 수업하시면 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교육과정이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학교 문화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특히 2월에 신학기 준비기간, 그 다음 또 방학 직전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그 교육과정 이해 연수나 고교 학점제 연수, 그 다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 같이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의견을 모으는 것, 같이 이해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계속 학업성적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과정위원회도 활성화되어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이런 어려움을 돕고자 예산을 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과목 선택권 확대 강사비 지원은 지금 몇 해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또 예산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확대 학급이 발생하면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학급 수가 8학급인데 수업학급이 10학급 나온다. 그러면 2학급 초과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표상 동시에 10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행정학급수로 볼 때는 8명의 교사밖에 없다. 그러면 이 2명은 우리가 강사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대학급 강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주 기준을 많이 낮춰서 수강자 희망 학생이 7명 이상이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외국어는 늘 복수 개설을 하라고 우리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중국어 선생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일본어 선생님 강사비를 드립니다. 다른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제2외국어가 3과목 개설된다 하면 한 분 정규교사 외에 2분의 강사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원하시면. 그 다음 교육과정 코디 지원은 처음에 4시간 드리다가 이것 로 업무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학기당 6시간까지 교육과정 코디 업무 지원을 위한 강사비를 드리는데 누가 교육과정 코디를 맡느냐, 교육과정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그
시간을 6시간을 뭐 3시간, 3시간 나누어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2시간, 4시간 하셔도 되고 그 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교육과정 코디 6시간 지원받으면 시수가 준다고 성과급에 반영하는 시수를 6시간 빼고 했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이유는 6시간 목만큼 그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6시간 지원받았다고 이분이 6시간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 의논하셔서 교육과정 코디 이 강사비를 누가 나눌 것이며 이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성과급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시수를 이 사람은 작게 가져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확대학급 그 지원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강사비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원래 3만 원을 드렸는데 강사가 없다. 4시간 이 돈 받고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36,000원까지 인상을 했고요. 원래 한 단위당 19주로 원래 수업 시수는 17주잖아요. 16 플러스 1 할 수 있지만 17주 수업 하신다고 보고 2시간을 더 드렸는데 내년에 3시간을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럼 3시간 더 드리는 걸 이분들 3주 더 나오라는 소리냐? 이건 아닙니다. 강사님들에게 나오셨을 때 출제하고 평가하고 학생 뭐 기타 생기부 기재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수업 시수 외에는 이분들은 다른 한산해 드리는 게 없으니까 더 학교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3주를 꼭 안 나오더라도 오늘 4시간 수업인데 4시간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부 계획 하나 만드셔서 하시면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확대학급을 신청할 때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하 4단위로 확대학급이 신청이 되었으니 그 강사한테는 반드시 기하 수업만 맡겨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하로 인해서 확대학급이 발생했으나 4시간 보고 강사 오실 분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한 것은 그러면 기하 4시간으로 인해서 강사비는 신청했지만 수학과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분이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기하를 가르치겠다. 동의만 되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하로 인해 강사비를 받아놓고 사회 과목 선생님을 강사를 쓴다. 뭐 이런 과목 교체, 교과의 변경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수학과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수학과에서 만약에 교양을 받아왔다. 그거는 또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창체를 받았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학교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위계입니다. 위계.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할 때도 위계에 맞게 편성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수하도록 지도를 하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계에 맞도록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3학년 1학기에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물리 1을 2학년 2학기에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3학년 1학기 때 물리 2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고급 물리가 다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럼 1학기 때 물리 2와 고급 물리를 동시에 수강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위계에 맞지 않다라고 하려니 3학년 2학기 때는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들을 이유도 없고 사실 생기부에 적히는 거는 3학년 1학기로 끝인데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한해서는 물리 2와 고급 물리 이런 정도의 위계 동시 수강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학생들 3학년 1학기 때 수강한 학생들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초교과 50% 초과 방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영수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수학 하나 사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해결이 되죠. 그 다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그 위계에 맞게 심화 과목 가능하도록 개설해 주시고 정규에서 폐강된 것 있죠. 그것을 이제 공동에 가서 살리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학생 수가 10명이 넘는데 플러스를 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11명, 10명이면 학교에서 충분히 개설 가능한데 왜 이게 플러스로 개설되었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급적 학교에서 개설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 교사 수가 모자란다면 확대 강사비를 요청하시면 된다. 그 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바로교실과 온공교실을 개설하는데, 바로는 우리가 직접 개설을 해서 강사를 뽑아서 하고, 온공교실은 거점센터 센터음여고와 개성고 선생님들이 대체로 고생을 해주시는데, 개성고나 센터음여고 선생님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강사를 모시기도 합니다. 예, 여기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표 편성 시 유의사항, 이거 앞에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만 거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년 1학년들이 192학점으로 줄어들면서 수업량이 적정화됨에 따라 여유 시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도 안내가 갔을 거고 책자로도 이제 자료집을 보내드릴 겁니다.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라. 어떤 것이 유연한 교육과정이냐 하면 파란색 그 공강 시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최소 성취 수준 예방지도 보장지도를 한다,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실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소인수 과목 때문에 방과 후에 수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니까 이 과목을 소인수 선택 과목을 방과 후에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확보해 달라 하니까 이 192학점으로 줄인 거고, 그다음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지금은 플러스 개념이니까 우리가 방과 후에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을 일과 중에 운영하고 싶다면 그 공강 시간에 어떤 학생은 자습을 하고 어떤 학생은 공동교육과정 바로교실이나 온공교실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러스를 하러 옆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자, 교육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림을 온 공문이 우리 10월 25일에 갖고 11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활용하지 않고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을 하교 조치하는 학사 운영은 지양해달라. 물론 학사 운영, 학교 일정, 학교 시간표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결정할 자율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우려를 하며 1학년 학생 모두가 일찍 하교 조치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래 되면 중학교보다 이 시수가 더 단위수가 적다네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수업량 적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4단위를 내년부터 192학점으로 적정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으로는 증배 편성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단위수 학점을 갑자기 줄이니까 학교에서 이래가지고 공부 시간이 줄어서 안 될 건데 하고 느리는 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 그것을 교육부가 막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 증배는 하지 마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의 학습량을 적정화해 주어라. 학업 부담을 줄여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편성 28학점 이상이 되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10월에 학교로부터 편성표를 받아보니까 23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학기간 학점 차이가 꽤 나는 데가 있었어요. 교육부에서는 5학점 이내로 하라 했는데 5학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23학년도 입학생 것까지 손댈 수는 없고 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기간 학점 차를 5학점 이내로 해달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가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부산시 관내 일반고의 192학점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년도 1학년에 1, 2, 3학년 때 학점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1위가 33을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다 33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 3학년 때
1학기 32, 2학기 28. 이건 이제 자기 개발 시기, 수능 이후에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걸 고려해서 최소한의 학점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역시 1, 2학년은 33학점으로 하고 3학년에 30, 30학점으로. 그 다음 3위는 고르게 32학점으로 모든. 교육부는 고르게 했으니까 아마 3번을 제일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10종류, 그 외 11번 안에는 기타 16%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학교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한번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또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 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 대상 연수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수 동영상은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또 쉽게 설명을 한 자료라서 선생님들 연수나 또 학생 대상 연수에도 필요하시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탄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금정고등학교 교사 도선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난 뒤 실제 선택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만나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들으셨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그 취지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주고 보장해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색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무작정 많은 과목을 이수하거나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로 희망 또는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도 지원자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관심 분야에서 깊이 있게 학습하였는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임하였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혹시 이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 몇 군데 버스 승차장에 이렇게 붙여놨던 포스터입니다. 몇 개월간 전시를 했는데, 학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 고교 학점제다 하고 홍보를 했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팀, 중등교육과정팀 이 정도 쳐도 나올 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종류를 나누어서 고교학점제 안내 동영상, 또 고교학점제 선택 맛보기 동영상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또 연구 선도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 그다음 선도지구 고교 안내 영상, 또 학부모 연수 영상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고, 거기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선택 과목 맛보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아나운서가 학생들에게 과목별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어떤 걸 배우게 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한번 촬영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어질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만든 고교 학점제 메타 캠퍼스입니다. 공문으로 아마 안내가 갔을 것이고, 또 여기 링크에 열어보시면 메타 캠퍼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본관에 고교 학점제 관련된 자료가 많이 탑재되어 있고, 또 체험관에서는 진로 채용 관련한 자료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이나 전시관 이런 데 유튜브 동영상 이런 자료들을 하여튼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 동영상들이 여기 메타캠퍼스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함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흥미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룸은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시겠다 하면 이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방 메타캠퍼스 개발한 거 홍보 영상 한번 사용법 등 안내 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오늘 연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개발한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 잽 홍보 영상을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실제 건물은 왼쪽에 3개의 붉은색 건물이 있고 정면에 별관이 있습니다. 부산은 멋진 바다와 파도가 있는 해안선이 랜드마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현실의 교육청 건물과 부산의 해안선을 합쳐서 만든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오른쪽에 보이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입니다. 메타캠퍼스는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메타캠퍼스 월드맵 2. 본관 3. 진로 체험관 4. 전시관 5. 회의실 6. 연수원 7. 사용법 교육장 오른쪽 월드맵에 이들 공간의 위치가 보입니다. 7개 공간은 포털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위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총 23개 맵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맵은 메타캠퍼스 월드맵입니다. 7개 공간이 어떤 맵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드맵에서 여기에 위치한 본관은 포털을 통해서 오른쪽 본관 맵으로 이동합니다. 본관은 1부터 5까지 있고 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관도 있어 모두 6개 룸으로 구성됩니다. 본관 1에는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영상과 자료를 학습하고 모든 학습이 끝나면 마지막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OX 퀴즈 10개를 푸는 퀴즈방으로 이동합니다. 10개 퀴즈를 모두 맞추면 멋진 문구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힘찬 빵파레가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관은 부산의 롯데월드를 그대로 가상세계로 구현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다양한 기구들을 체험하듯이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여러가지 학습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포털을 통해서 진로학업 설계 체험관으로 이동하면 10개의 관이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위에 보이는 학과 소개 동영상관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멋진 로비가 나타나고 로비에서 5개 공간으로 이동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의 포털로 이동하면 아래 보이는 중세 성당과 같은 건물로 디자인된 동영상관에 도착하고 여기서 다양한 동영상을 보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연구학교 홍보존, 선도학교 홍보존, 고교학점제 전시존, 선도지구입니다. 회의실은 대형 행사나 모임을 주최하는 공간으로 10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대회의실, 500명을 수용하는 중회의실, 35명이 사용하는 소회의실 10개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관내 학교에서 행사나 모임을 원할 때 가상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됩니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연수원은 연수원 로비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맛보기로 연결되는 2개의 포털이 있습니다. 각각의 포털은 아바타를 준비된 공간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법 교육장은 메타캠퍼스를 처음 방문하거나 잽 사용법을 잘 모르는 방문자가 이곳에서 키보드와 오브젝트 사용법을 배우고 연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개발한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 잽 공간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을 통해서 학부모, 교사 온라인 연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메타캠퍼스는 고교학점제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한 곳에 가상공간에서 보고 활용하도록 담고 있습니다.